라타로에서는 카드로 보는 21세기 조약점을 발매했습니다. 2500년 역사의 조약점을 천기누설의 모습으로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5분 전후의 예습 영상 8편만 보시면 누구나 1시간 이내 최고의 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카드는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신 교포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적 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1962년 5.16 혁명이 난 것이 1961년이니까 세월이 오렇게 오래됐습니다. 60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1962년에 미 이사단에서 근무하던 미군 일병이 탈영을 해가지고 이북으로 갔습니다. 아마 작년 초에 가려고 무단 이탈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 같아서 총을 들고 이북으로 넘어간 미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벌써 군 입대하기 전에 전과가 있어서 집행유예를 받은 일도 있고 하여튼 말썽을 좀 피웠던 모양입니다. 이북에 가서는 나중에 결혼도 하고 영화배우로 나쁜 미국인의 역할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사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이제 죽었고 그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이북에서 한국말을 쓰면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북으로 탈영해서 휴전선을 넘어서 미군 부대를 탈영해서 이북으로 갔던 제임스 조지프 드레녹스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사망했습니다. 75세로 사망했는 이 사람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시주는 우리가 모르니까 신사기해병자라는 연주, 월주, 일주를 보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사기해병자 딱 보면 이 사주가 물하고 불하고의 싸움인 것을 금방 아셔야 합니다. 사화가 연지에 있고 일간이 병화입니다. 일간이 조금 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월제 해수가 있고 일제 자수가 있어서 해자축, 수국, 방합의 반합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에 물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밑에 불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 위에 물이 있고 밑에 불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 월지와 일지에는 물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물 위에서는 불이 활발 타고 있습니다. 유전지대도 아니고 대단히 사납다는 것을 금방 느끼실 것입니다. 이 일간병화는 입대하기 전에 20살 이전에 결혼을 했는데 정제는 신금으로 본인이 결혼해서 그 아내를 기다렸던 모양인데
신금은 벌써 연간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이가 나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관과 정관 자식이 둘이 있으니 자식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주는 물구덩이가 월지와 일지에 뭉쳐서 있어서 수화 미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연지에는 사, 월지에는 해, 사의 충이 있어서 초년에 큰 말썽이나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주는 별로 바람직한 사주가 못됩니다. 사화, 해수, 사해가 있으니 초년 시절에 사회가 있으니 인신사회가 있으니 어디로 멀리 떠나서 살아야 될 팔자가 될 운명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월북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군에 입대하기도 전에도 여러 가지 말썽도 많았고 여러 가지 탈도 많았는데 1962년에 바로 월북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임인년, 병임충, 세운의 임과 일간의 병임충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15대운의 유운이니까 유와 일지를 비교하면 자유파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천간은 병임충이요 지지는 자유파라. 죽지 않으면 안 되는 팔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월북을 탈령해서 월북을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창년촌에 간다고 무단 이탈을 해서 부대 밖을 나갔던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군법이 회부될까봐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망명비슷하게 이북으로 도망가서 영화 배우도 하고 나쁜 미군의 역할도 하고 자식도 둘 놓으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결혼을 한 번 더 해서 자식을 결국은 아들 셋을 놓았습니다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74세, 75세경에 죽었는데 그게 바로 6호대운 임진대운, 7호대운 병신운입니다. 6호대운의 임운은 바로 병임충. 역시 대운에서 또 충이 걸립니다. 2016년에 죽었던 모습이 연도가 거기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병신년 역시 같은 병이 세운의 병과 대운의 임이 병임충하고 있습니다. 75세에 죽었다 74세에 죽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병임충이 일어나는 대운과 세운의 문제, 외전의 문제, 대운과 세운이 충할 때는 바로 그것을 외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병임충이 되면서 탈령을 해서 이북으로 갔고 죽을 때도 병임의 대운과 세운이 충하는 그런 시절에 죽었습니다. 사주 자체가 대단히 험악한 사주입니다. 여기서 죽었을 운명이 이북에 갔으니까 그래도 몇십 년 더 살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러다의 문제 이전에 망명 같은 멀리 도망을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주는 대단히 나쁜 사주입니다. 왜냐하면 지지에 해자축 수국 방압의 반합이 딱 형성이 되어 있어서 물과 대단히 다투고 있습니다. 물이 위에 있는 것도 있고 풀이 밑에 있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물이 밑에서 불이 피는 것을 방해하니 이것은 기름밭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수가 자유파를 당한다든지 병임충을 당하게 되면 밑에 있는 지지도 같이 움직여서 들끓게 됩니다. 자수와 해수가 들끓기 시작하면 다시 준비가 되어 있는 사화와 사해충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이북으로 도망가지 않았으면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